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현장 속으로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재개발 현장 속으로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장마가 길다 보니까 비가 와서 현장을 잘 못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마침 나온 날이 엄청 더운 날입니다. 이런 더운 날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현장 속으로 재개발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그 현장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 자리는요, 우리가 서울 부동산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를 가진 데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남까지 접근성이 20분 내에 가능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 가격들이 20억대를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우리가 인기도가 높은 입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강남 접근성이 서울 부동산은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남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평가된 지역, 그 지역으로 오늘 나와봤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상봉역 앞인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지역은 상봉역 7호선 지하철역입니다. 이 7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강남구청역까지 20분 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강남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낮은 가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개발 현장 속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서 그 이유를 한 번씩 찾아보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왜 저평가인지를 한번 면밀히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지금 중랑구 지역에서 첫 번째로 제가 들어온 지역이 중화2동 모아타운이 선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개발에 대한,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했던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주자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67%에서 60%로 낮추자. 그리고 동의율도 80%에서 75%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방문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여러 개를 모아서 하는 것이 모아타운인데, 이 지역은 그런 모아타운들이 실질적으로 동의율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좀 나누어져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대가, 투자금 자체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의 격차가 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한 물건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매수하려고 질문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넓고 동의율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전체를 모아서 통합 개발했을 때 가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구역의 동의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동의율도,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동의율도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 그 부분이 지금 가격대에 편차가 생겨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이 지역은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또 중랑구 지역 내에서도 많은 개발 구역들을 중에 다른 구역들로 또 이동하면서 하나씩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랑구에서 우리가 상봉터미널, 엔젤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죠. 이 지역에 복합 개발을 하는 지역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 복합 개발 지구는 66.7%,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65.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1% 조금 넘게 동의를 얻으면 이제 복합 개발이 되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과 그리고 비주거시설, 그러니까 공공청사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복합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 변모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예전에는 속도감이 늦었고 개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없었던 지역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많은 개발 속도들이 붙고 있고 이렇게 동의율도 많이 높아지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 지역이 변모됨으로써 상봉역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군데 지금 계속해서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이 중랑구 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낮은 지역 같아요. 주변 지역으로 보니까 아파트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다 단독 저층 주거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평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비아파트의 비율이
상위권에 들어가는 지역이 중랑구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랑구 지역의 가치가 아파트에 대한 평가 가치로만 따져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치가 좀 낮았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개발 구역들이 개발됨으로 해서 아파트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주변 지역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중랑구 지역을 돌면서 이런 많은 개발 구역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다. 하지만 이런 개발 구역들이 예전에도 많이 추진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 지역은 그 추진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동률이 얼마나 많이 올라서 그 속도감이 얼마나 붙는가에 따라서 아마 가치가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미 동률이 이 정도 나와 있어서 아마 곧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변화들 아마 빠르게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빠르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개발 구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면목역 주변 지역에 있는 모아타운 3차로 지정된 지역에 좀 나와 봤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동의율이 80%가 넘어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구역도 있고, 지금 동의율을 조합설립 인가까지 거의 건사치까지 온 지역과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을 보이면서 있는데요. 구역된 지역들은 뭐 대림에서 짓겠다라는 욕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림에서 플랜카드도 걸어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많은 지금 건설사들의 플랜카드들이 걸려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영상에서도 지금 찍어서 내용들을 설명드렸다시피 7월 말까지 지나면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 형태가 바뀝니다. 이제 모아타운의 형태가 주민 동의율 30%의 접수가 아니라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더 모아타운 추진 방향성이 좀 더 쉬운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성에서 따졌을 때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좀 인기도가 낮아서 가격들이 저렴한 가격들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아타운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미 추진 속도를 빠르게 붙여서 가는 지역이 있고, 좀 더 추진 속도가 조금 늦은 지역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게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 달 이후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는 모아타운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희소성과 가치성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개발 투자에서는 조금은 외면받던 지역인 모아타운이 앞으로는 가치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들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모아타운 중에서 우리가 동의율이 각각의 동의율을 받아야지 통합개발을 할 수 있다 보니, 이런 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전체 동의율이 높은 지역들은 그만큼 희소성과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인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모아타운 지역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게 가지고 지금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 위주로 모아타운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재개발 투자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중랑구 지역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마 속도감들이 좀 더 많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모아타운이 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동의율의 각각 구역별 동의율이 좀 동시적 다발적으로 좀 더 동의율이 높은 지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중랑구 지역 내에서도 모아타운 투자에서도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현장을 둘러본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개발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을 설명드리면서 중랑구 전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여기는 망우역 인근에 있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을 또 와봤는데요. 중랑구 지역은 제가 다녀보니까 개발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부터 해서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모아타운, 지금 50개가 넘는 정비구역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한 지역이 아마 이 중랑구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많은 개발구역 중에 가장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가장 높은 재개발 구역에 지금 나와봤는데요. 이 지역은 19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형성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의율 자체도 구역별로 높기 때문에 모아타운 중에서도 전체적인 동의율 자체가 구역별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9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엄청 높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고 사업성이 높다 보니까 비례율이
지금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167% 이상의 비례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30평대를 분양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분담금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에 전부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그만큼 앞으로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앞쪽으로 바로 지하철 바로 앞으로 또 대로변 쪽으로 또 면목선이라는 지하철이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더 초역세권의 아파트 대규모 단지, 그러니까 중랑구 전체에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진 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와봤는데요. 전 노후도라든지 접도율,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개발 현황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재개발의 속도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모아타운인데도 불구하고 5개 구역으로 나뉜 모아타운 지역입니다. 근데 이 5개 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동률이 다 비슷하게 높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는 앞으로 재개발이 통합개발로서 모아타운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 이 지역도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중랑구 지역의 개발 구역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그리고 빨리 아파트의 비율을 좀 더 올려야 되는 지역이 아마 중랑구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선에서 제가 보면서 설명드렸다시피 비아파트 비율이 60%가 넘는 거의 70%에 가까이 육박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비아파트를 허물고 아파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비율이 70%가 넘고 비아파트가 30%입니다. 근데 여기는 딱 반대 현상을 보이는, 비아파트가 70%고 아파트 비율이 30%인 지역이 중랑구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의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아마 이 망우역, 지금 제가 망우역 앞에 나왔는데요. 이 망우역에 GTX B 노선이 생기는 게 아마 중랑구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GTX A, B, C 노선 같은 경우 뭐 일부 개통된 것도 있고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인 지역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A, B, C 노선이 서울 내에 정거장이 있는 지역이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성역이라든지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이런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죠. 이 망우역 지역도 GTX B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13개의 GTX 역이 생기는 지역은 아마 광역 중심지로 개발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망우역 주변 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많이들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으로 19역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예정 중이고, 바로 맞은편에 9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의 환경도 많이 변화될 지역이 이 망우역 주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망우역 주변 지역이 광역 중심지로 개발됨으로써 주변 지역의 재개발과 아파트에 변화되는 것들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중랑구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호재를 가진 게 아마 이 망우역의 GTX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는 이런 교통과 주거의 형태들이 변화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저는 중랑구 지역을 전체를 다니면서 우리가 황골탈태, 없던 것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중랑구 지역이 없던 것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날 지역이 저는 중랑구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선, 그러니까 인사말에 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분 내에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강남을 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낮았던 것 뿐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는 저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게 되겠죠. 이제 중랑구 지역은 저렴하기보다는 저평가의 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 중랑구 지역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랑구 지역의 변화들을, 우리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생겨 있지만 그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랑구 지역에서 아파트로 변화되어 있고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될 지역들을 한 번 더 좀 더 보면서 중랑구 지역의 어떤 변화, 어떤 느낌으로 변할 것인지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오늘 중랑구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는데요. 많은 재개발 구역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결국 중랑구 지역은 아파트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많이 생성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아마 개발 구역이 50군데가 넘는 개발 구역이 지금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중랑구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냐? 제가 그래서 와본 지역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중랑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30평대 기준으로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중랑구 전체 지역의 아파트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재개발들이 아파트로 완성되었을 때 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를 기준으로 우리가 권리 분석, 그러니까 안전 마진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지역 전체가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처럼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 주변 지역의 가치는 얼마나 상승할지는 아마 충분히 기대가 가능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중랑구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랑구 지역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걸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중랑구 지역은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좀 한 발 늦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랑구 지역이 한 발 앞서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을 한 발 앞서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미래가치 높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랑구 지역 전체 개발 구역 중에서는 분명히 권리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을 분명히 분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랑구 지역에서도 제가 돌아보다 보니 분담금 부분이 높은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고, 또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진행되는 구역 중에 구역별로 동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합개발이 힘들어 보이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체크하고 점검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랑구 지역에서도 충분한 투자 가치 있는 지역을 저렴한 가격에 좀 선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중랑구 지역이 아닌가라는 오늘 돌면서 느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 현장 속으로 다니면서 느낀 점들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의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동의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개발 의지력에 따라서 재개발의 속도와 사업성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랑구 지역은 그 의지력만은 엄청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중랑구를 보면서 느낀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중랑구 지역에 대한 재개발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중랑구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치가 낮은 지역이니까요. 가치가 낮은 지역일수록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변화에 따라서 가치 상승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변화가 사소한 변화인지 큰 변화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중랑구 지역은 그 큰 변화가 있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중랑구 지역 관심 있게 유심히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개발 현장 속으로 또 궁금한 신지역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현장 속을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